아무튼 간에 4차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왜냐면은 이게 머니 파워랑 머니가 이게 머니가 아니죠. 이게 뭐냐. 머니 파워랑 뭐 휴먼 파워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다 한국이 약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한국이 두뇌 유출국, 두뇌 순유출국이다라는 통계를 이제 계속 봐왔었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이제 석박받은 분들이 미국에 이제 놀러 왔는 비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 그때는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야 이게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구나. 이건 이제 저도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이 특히 그렇죠. 가장 인재가 많이 빠져나간 기업이 삼성전자잖아요. 그 삼성전자 지금 경쟁력이 얼마나 밀렸어요. 대만한테까지 밀린 상황이 됐고 제 지인 중 한 분은 LG전자를 퇴사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 상무로 계시거든요. LG에 있을 때는 그냥 고만고만한 직장인이었을 텐데 엔비디아 가니까 확 커지는 거예요. 인재가 유출된 거죠. 아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조선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하다못해 이제 비행기 파일럿까지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인재 유출이 되게 심각해지는 거죠. 이렇게 된 지도 거의 이제 10년이 넘은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약한 나라였고 그나마 이제 하드웨어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이것도 지금 중국한테 물려주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은 절대 한국 반도체를 따라잡지 못해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거의 이게 중론이었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안 할 수도 있다. 한국이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 좀 아는 사람들은 중국을 좀 두려워한다고 하면 또 뭐라고 뭘 하실 분들이 있어가지고 달갑지 않은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도 그게 실적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리플레이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야 반중 정서가 모든 것을 다 그 사람들이 판단한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인식한 데 있어서 반중 정서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반중, 반일, 반미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사는 데 있어서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사물을 뭐 일어나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봐야지 그게 진짜 기본적인 투자자들의 그런 마인드고 자세인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그런 논리 때문에 투자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가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뭐 큰 비중은 아니에요. 매출 10%도 안 될 텐데 되게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중국이 한국을 따라하고 있다. 이쪽을 좀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많이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중국 가전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리플 많이 나실 텐데 이 세상에서 이제 품질만 보고 이제 소비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가성비를 따져서 사는 소비자들이 글로벌리 훨씬 많습니다. 인구발로 보면은 이제 개도국이 더 많잖아요. 뭐 중국만 해도 1억 3천 13억이고 그리고 인도도 그보다 살짝 더 많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갑을 열 때 가성비를 가장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이 가성비 소비가 이런 개도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선진국,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선진국,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일본이야 뭐 원래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나라고 이게 글로벌리 트렌드가 됐고 근래 들어서 갭이라든가 아메리칸 이글이라든가 뭐 올드네이비 이런 쪽들이 매출이 폭발하게 되는 또 뭐 아베크롬비까지 폭발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된 거죠. 만약에 품질만 보고 여러분들이 뭐 차를 사거나 뭘 한다면 뭐 렉서스라든가 그 포르쉐라든가 이런 차들을 사야죠. 결국에는 우리도 가성비를 따져서 당연히 차를 사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차의 브랜드가 현기차잖아요. 현대기아차. 현대기아차도 글로벌리 포지션으로 보면 어떤 포지션이냐? 이게 가성비 포지션.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팔리고 있는데 이 포지션의 강력한 경쟁자였다가 지금은 역전이 된 존재들이 바로 중국 차들이죠. 왜냐면 수출량을 볼 때는 중국 차가 한국을 능가했기 때문에 이제 몇 년 안 있으면은 BYD의 자동차 생산량이 그 현대차를 앞설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가 400만 대 정도 만들어내고 있고 BYD가 300만 대 정도 만들고 있는데 300만 대가 전부 다 전기차라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연기관이 없으니까 BYD는 그래서 몇 년 안에 얘네들이 따라잡을 것 같은데 워낙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 기업이 치고 판매량으로 치고 올라오게 되면 다른 애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차 살 때도 여러 브랜드들을 둘러보고 차 시승도 하고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한 차를 샀잖아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뭐 기계 타신 분들은 7, 8년 이렇게 해서 타잖아요. 근데 이제 선택을 누군가가 중국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쟁 상대인 현대기아차가 판매량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볼 때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뭐 동남아, 중동
다 남미도 마찬가지고 제일 좋은 품질 좋은 차는 아직까지도 일본 차로 봐요. 일본 차를 까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주행 성능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제 차 지금 프리우스 저 31만 킬로 뗐거든요. 제가 차를 작년 3월에 타가지고 6만 7천 킬로를 운전해서 매달 엔진 오일 갈 정도로 엄청난 주행을 했어요. 주행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워트레인에서 문제가 생긴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워낙 차를 험하게 다루고 오프로드를 많이 달다 보니까 오프로드가 한국은 오프로드가 없잖아요. 포트홀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포장된 길인데 남미 오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 진짜. 근데 저 차가 스파크 플러그 작년 3월에 한번 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갈았거든요. 그거 외에는 문제가 된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너무너무 그 시티카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그 내구성을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차인데 하물며 뭐 랜드크루저든가 하이랜더 같은 그런 SUV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들은 얼마나 더 좋을까. 하다못해 도요타 라브 같은 차를 제가 샀다면은 얼마나 더 수월하게 운전하면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일본 차를 최고의 차로 친단 말이에요. 품질로 볼 때는. 근데 일본 차보다 한 10% 정도 저렴한 차 가격으로 이제 한국 차들이 이제 상품성 여러분들 옵션이라든가 편의사항 그리고 전자적인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산단 말이에요. 가격이 이제 매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10에서 20%더 저렴한 가격이 중국 차예요. 근데 일본 차 대비해서 20% 30% 정도 저렴하잖아요. 그럼 진짜 차값 싼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차면은 30%가 사면은 2,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개도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주머니가 홀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싼 맛에 산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일단 사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래 들어서 신차들이 많이 보이는데 중국 차들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한국 차보다 중국 차가 더 많이 보입니다. BYD도 되게 많이 보이고 1970년대 그 이병철 회장이 70년대 말이었죠. 그 반도체를 만들겠다 선언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일본이 상당히 이제 비웃었단 말이에요. 6.25에서 뭐 이제 겨우 이제 걸음마당계인 그 산업 구조인 상태에서 무슨 한국이 반도체를 만드냐. 차나 제대로 만들어놔 했겠죠. 왜냐면 그 당시는 토니도 없던 상태였고 70년대 말이면은 뭐 시발 자동차, 뭐 신나라 자동차, 뭐 이런 차들 있었겠죠. 거의 덜덜덜 거리는 그런 차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차도 처음인 자주색 폰이었는데 디자인은 우리나라에 안 되니까 이제 그 이태리의 주지아로 그분이 디자인을 해준 멋진 차였죠. 근데 이제 2000년 후반 정도 되면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왜냐면 80년대, 90년대 하더라도 뭐 1+1으로 한국 차를 팔고 그랬었어요. 엑셀 같은 거. 그랬었는데 자동차가 2000년대 후반부터 상품성이 되게 좋아지고 품질이 좋아지면서 확 올라왔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터 슈라이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디자인을 해주면서 호랑이코, 뭐 저도 K5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1년 정도 타보고 밟아도 차가 안 나가서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제가 팔고 BMW 넘어갔는데 아무튼 근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K5 불판 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이뻐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제네시스 쿠페가 저로서는 와 처음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차가 제네시스 쿠페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사유 추는 상태 6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했었던 것 같은데 와 그 가격으로 차를 사기는 부담스럽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90년대부터 D램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를 차지했고 그래서 일본이 놀랐죠. 한국이 이렇게 하다니. 근데 우리는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되게 투철해가지고 중국이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차도 다 늘 이제 고장난 차, 금방 좀 타고 다니면 고장날 만한 차만 만들게 될 것이고 반도체도 뭐 7년 어떻게 만들었는데 영끌에서 만들었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참 안타깝고 할 말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만들게 된 이유가 그런 아무 생각 없는 근자감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제 환율 1,400원대 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차를 가장 많이 팔 때는 180만 대까지도 팔았었고 러시아에서는 50만 대까지 팔았거든요. 팔았었는데 합쳐서 이제 그 230만 대죠. 근데 이제 지금 상태가 중국에서는 30만 대, 180만 대에서 30만 대 지금 팔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한 대도 못 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다 공장까지 다 헐값에 팔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보면은 200만 대 정도의 그 판매량이 제일 큰 시장들을 잃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1년에 130만 대 정도가 차가 팔리거든요. 신차가 총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200만 대면 어마어마한 큰 거고 현대기아차가 도합 합쳐가지고 730만 대 정도를 아마 생산을 하게 될 텐데 200만 대 더 있었으면은 더 팔았다면은 와 900만 대잖아요. 900만 대면은 폭스바겐이랑
그 도요타가 뭐 1000만 대, 뭐 900만 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엎치락 세계 1위 하고 있는데 단숨에 세계 3위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야, 국뽕이 막 차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국뽕 얘기 잘 안 하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야, 대단한 업체였을 것 같은데 우리가 중국 시장도 잃고 사드 이후로 잃었죠. 사드 이후로 잃었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잃긴 했는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정치적인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잃어버리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엄청난 이익이 있었을 텐데 200만 대, 230만 대를 팔아가지고 그중에서 200만 대를 날려버렸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이렇게 200만 대가 날아갔으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에 대한 그 뷰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게다가 차뿐만 아니라 핸드폰도 많이 팔았죠. 한때 중국 점유율 30% 정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갤럭시가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뭐 중국에서 판 게 우리가 뭐 차랑 핸드폰밖에 없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팔았지. 엄청난 수익을 냈었고 무역 흑자를 냈었고 아시다시피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의 95%가 자그마치 중국에서 다 왔던 거죠. 미국에서 오거나 유럽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역 비중이 제일 잘 나갈 때는 2%, 글로벌로 볼 때 100%를 볼 때 2% 정도가 한국의 그 무역 비중이었는데 지금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글로벌리 볼 때 한국의 비중이 점점 이제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더 큰 시장들이 더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으로 볼 때는 굳이 1.5%짜리 시장에 내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더 큰 시장들이 있고 더 빠르게 성장하는 성장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식을 찾을 때도 성장률 되게 중요시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볼 때, 뭐 통화를 볼 때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나라는 매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게 된 것도 그런 이유가 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유튜브에서 어떤 자문사 대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중국한테 그만하고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개도국 신흥시장,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뭐 이런 데를 더 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진국 소비자들이요 얼마나 보수적인지 아세요? 검증된 거 아니면 안 사려고 해요. 얼마나 깐깐한데요. 진짜 가성비가 중요한 뭐 중하층이라든가 아니면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굉장히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그 중하층 같은 경우도 가성비를 추구하는 그런 소비를 하는데 강력한 경쟁자가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이겨야 되는데 가성비로는 중국 못 이겨요. 유럽만 그럴까요? 동남아라든가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가성비로 중국한테 싸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국을 못 이기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나라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싸워야 되는데 프리미엄 시장이 우리가 정말 경쟁력 있을 것인가? 제네시스 같은 차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지 해외에서는 안 팔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엑셀이 1+1으로 팔리던 게 이제 80년대 시즌이었거든요. 그 시기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수출을 미국으로 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은 너무 단가도 후려치고 그리고 물류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한 건 남는 게 없다. 그게 이제 1980년대, 90년대 초 이제 그때 모습이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초등학교 때 뭐 그때 들었던 얘기거든요. 여러분 가끔씩 이제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갤럭시 S가 플래그십 폰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데 미국에서는 프로모션 때문에 되게 싸게 팔린다. 점유율을 위해서 이제 팔린 거거든요. 아이폰보다도 굉장히 싸게 팔린다. 적어도 10에서 20% 정도는 더 싸게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프로모션 하면 더 싸게 팔릴 수가 있는 거죠. 현대기아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차보다는 10% 이상을 싸게 판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80년대든 지금 2020년대든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1등 탑티어 업체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인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오죽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뭘 수출해가지고 이익을 내는 거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 미국은 전 세계 글로벌 업체들부터 해서 조그만 애들까지 다 가격으로 밀고 나가서 경쟁 그 점유율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문사 대표가 한 얘기는 되게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부자들과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엄청나게 이제 부자인 사람들은 차를 뭘 사냐면은 독일 차를 삽니다. 독일 차. 벤츠, BMW, 아우디 이런 비싼 차들을 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점점 중국 차들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동남아에 있는 그 엄청난 부자들 있잖아요. 뭐 태국에는 하이 클래스, 하이 소사이티, 하소 이런 사람들은 더 그 보수적인 투자를 그 소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방도 명품 브랜드 사고 우리나라 제품들이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어.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동남아 업체들이 되게 브랜드력도 강해지고 상품력도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잘 못 끼어 들어간다는 얘기를 몇 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침투하기도 되게 힘든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뭐 중국의 대체 시장을 미국으로 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역흑자를 엄청나게 많이 냈어도 중국이 한국한테 야 너네 무역흑자 너무 많이 냈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흑자를 좀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반덤핑 과세 하고 슈퍼 301조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80년대부터 계속해서 왔던 것들이고, 또 트럼프가 되면은 당선되면은 이제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우리나라 흑자 좀 내고 있잖아요 지금. 막 부풀려 가지고 한국은 뭐 부자 나라인데 주한미군 그 방위비 분담금도 안 낸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 선동 많이 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익을 적당히 내야 돼. 적당히. 원래도 박한 이익이지만 적당히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중국 시장처럼 우리가 꿀 빨던 시장은 이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 한 년 동안 무역 흑자가 점점 쪼그라들었던 거죠. 그래서 말은 되게 좋아요. 중국을 포기하고 유럽과 동남아, 남미, 미국으로 들어가자 그런 얘기들 하는데 만만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특히 여행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 다니면서 쇼핑몰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소비 습관을 많이 보는데, 어떤 도시를 가면 첫 번째 제가 가는 곳이 쇼핑몰이에요. 쇼핑몰에 가면 중산층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구색들의 그런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는지,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쭉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커피숍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그러면 대충 감이 오죠. 아, 이게 제가 지금 브라질에만 석 달이 있는데 아마 넉 달, 다섯 달 정도 있다가 가게 될 것 같은데,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 40배 정도 크기거든요. 미국 본토보다 커요. 알래스카를 뺀 미국 본토보다 큰 나라가 이제 브라질인데, 그럼 여러 도시들 다니다 보면 도시마다 특색이 또 있고, 그리고 소비 패턴이 보이는데, 예를 들자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요 자국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외국 브랜드들이 잘 없어요. 뭐 멕시코라든가 다른 나라만 하더라도 뭐 미국 브랜드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한국 브랜드는 삼성전자밖에 없고, 그 폰밖에 없고, 아 가전도 있죠. 가전도 있긴 있죠. 가전도 있는데, 옷 같은 경우는 거의 80% 90%가 현지 브랜드들이요. 왜냐면 여기 사람들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슴이 되게 크고 엉덩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수입 옷을 입으면은 앞에가 들치단 말이에요. 배꼽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면 가슴이 되게 크기 때문에, 힙도 크기 때문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레깅스를 입어도 뭔가 좀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기본 C타입 이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쵸? 보면은. 그래서 와, 이렇게까지 국내 브랜드가 자국에서 점유율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가 못 봤어요, 진짜. 그리고 가전 같은 경우에도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현지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약간 세국 정책을 펼쳤거든요. 다른 나라 가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나라 가전을 좀 일으켜야겠다, 전자산업을 발전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도 우리나라 220보다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나라 거보다 되게 얇고 폭이 좁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걸 못 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게 지금 현지 멀티탭입니다. 이거는 한국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우리 지금 진짜 쓰고 있는 거 껴볼까요? 안 들어가요. 왜냐면 나라 거가 두껍고 넓어요. 근데 얘네 거는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올 때 갖고 왔던 110V짜리 요거에다가 요거 보시면은 요거 현지에서 산 거거든요. 110V짜리를 220V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이거 현지 멀티탭 해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넣어줘야 들어가요. 멀티탭이 지금 몇 개 들어가요? 2개나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해외 상품들이, 전자제품들이 이 나라에 못 들어오게 아주 발악을 한 거지, 발악을. 와, 진짜 저 브라질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요거. 제가 그래서 코드를 4개 샀어요. 4개. 이것저것. 진짜 그 멀티탭까지 지금 살 정도로. 거기다가 커피가 되게 맛이 없어요. 커피가 다 조그마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건 논외라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자국에서 만들어서 내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중국 업체들의 강력한 그 가성비라든가 기술력이 또 되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높기 때문에 이런 거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가? 쉽게 말을 하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니까 정말 모든 기운을 다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온몸에 힘이 쭉 빠졌는데, 1시간 반 동안 얘기했는데 이제 편집하면 1시간 정도로 줄고 영상을 한번 3개 정도 나눠서 이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몸 관리를 못해서 지금도 몸이 별로 좋진 않은데 브라질리아로 이동을 해서 또 시장을 팔로우하고 또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빨리 낫고요. 여러분께 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